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한 권이 전하는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비교 속에서 지치며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미움받을 용기는 행복은 타인의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 인간관계, 삶의 목적,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잠시 일상의 속도를 늦추고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전하는 삶의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쓴 책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대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책은 주로 두 인물, 철학자와 청년 간의 대화를 통해 전개됩니다. 줄거리 요약, 자유와 책임. 청년은 자신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느끼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와 상처. 청년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철학자는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며 과거의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철학자는 인간관계에서의 경쟁 대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삶의 목적 찾기. 청년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합니다. 철학자는 목적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아들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일본의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와 심리학자 고가 후미타케가 공동으로 집필한 책으로 인간의 존재와 행복에 대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철학적 질문과 일상의 고민을 연결하여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며 살아가는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후감을 통해 감성적이고 서정적이며 철학적인 관점에서 삶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1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책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순간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쉽게 흔들리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이 행동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무난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과 자기 검열을 만들어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꽂히고 숨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자존감의 약화로 이어지고 자신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인 피로감을 쌓아가게 만듭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짚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 누군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갇힌 채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려는 시도가 결국에는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본래 모습과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감정은 억눌리고 진짜 욕구는 뒤로 밀려나며 타인이 원하는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공허함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능력이나 기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삶은 누군가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2부 과거를 놓아주기. 두 번째 주제는 과거를 놓아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기도 하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렇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여전히 현재의 감정과 행동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의 선택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현재보다 더 크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과거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억을 쉽게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경험이라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평생의 상처로 간직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결국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이유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제한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과거는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기억에 부여했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는 촉새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때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기억을 직면하고 의미를 재구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결국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시간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않고 그 경험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결국 현재를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둘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현재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3부 인간관계의 재정의. 세 번째 주제는 인간관계의 재정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인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의 관계는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쉽게 따라온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언제나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갈등의 영역이 된다. 책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상대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하고 상대도 나의 기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관계 속 갈등의 시작이 된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완전히 바꿀 수 없으며 또한 바뀌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면서 관계를 소모해 간다. 아들러 심리학은 인간관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핵심은 바로 과제의 분리이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타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상대의 생각, 감정, 선택은 결국 상대의 몫이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오직 나 자신의 태도와 선택뿐이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다. 이 부분에서 가장 깊이 남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라.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본능적으로 상대를 바꾸려 한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만 바뀌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라는 생각에 빠진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국 더 큰 갈등을 만든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대신 내 반응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관계의 흐름은 달라진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는 선택, 그리고 침묵 대신 존중을 택하는 태도는 관계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든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거리의 균형이다. 너무 가까워지려 하면 서로를 억압하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연결이 끊어진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각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건강한 관계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와 존중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라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다. 오히려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의 재정이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제4부 목적의식과 삶의 의미. 네 번째 주제는 인간관계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의 관계는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클수록 실망 역시 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언제나 우리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자 동시에 가장 큰 갈등의 영역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란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야 하고 상대 역시 나의 기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관계 속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인을 완전히 바꿀 수 없으며 또한 반드시 바뀌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며 관계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핵심은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즉,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타인이 책임질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 감정, 선택은 결국 상대의 몫이며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은 오직 나 자신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 접할 때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깊이 와닿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라.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상대를 바꾸려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만 바뀌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대신 나의 반응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다르게 반응하면 관계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는 선택,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존중을 선택하는 태도는 관계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거리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를 억압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관계는 쉽게 단절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건강한 관계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와 존중 속에서 유지되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필요는 없으며 모든 관계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재정이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성장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 책은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제오브 행복의 정의와 실천. 마지막 주제는 행복의 정의와 실천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언젠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전제를 조용히 뒤흔듭니다. 행복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찾아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두는 실수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불완전하니 참고 견디면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현재의 삶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행복은 늘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와 선택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작은 것의 힘입니다.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나 특별한 성취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 아주 사소한 순간들, 예를 들면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조용한 휴식과 같은 순간 속에 더 깊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실천한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태도는 행복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순간 현재의 삶은 쉽게 불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눈을 돌리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행복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감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전달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행복은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스스로 의미를 느끼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반대로 외부 조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정의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행복은 비교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에서 시작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미움받을 용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 과거에 묶여있는 삶,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삶, 그리고 외부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행복은 결국 우리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여정은 분명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과거를 놓아주며 인간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며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진정한 나 자신을 회복해 가는 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삶은 단 한 번뿐이며 그 삶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선택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보다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조용하지만 깊이 일깨워 줍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소중한 생각도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책과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자신을 믿는 용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